저는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뇌물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냐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뇌물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뇌물을 받아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 시골에 농지를 팔았어요. 근데 농지가 30억이에요. 양도세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줄일까? 어떤 세무사는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고 신뢰성 있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세무사는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무의 평가가 10억이 나오고 토지에 대한 평가가 20억이 나왔다. 그럼 10억은 비과세예요. 우리가 1세대 1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건 이제 매매사업자와 다르게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상생임대주택제도, 즉 임대료나 몇 가지 요건을 잘 지키면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상생임대주택제도의 가장 큰 취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사업자로 가려고자 하는 거는 단기간 매매하니까, 그리고 단기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더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마저도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다면은 뭐 매매사업자로 가든 일반 사업자로 가든 큰 그런 건 없겠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중요한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매매사업자로 본 사례도 있고, 매매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본 사례도 있었어요. 창원에서 주택임대를 하는 것도 매매사업자의 지위로서 취직했을 만한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매매사업으로 봐야 돼 라고 해서 과세를 했는데 끝까지 국세청이 이긴 사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사업자로 주장하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임대를 줬던 것, 또는 경매를 받고 전세를 한 2년 정도 채우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할 때 매매사업자로 인정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임대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임대 기간이 길어져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분양을 시작하게 됐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분양을 하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로 볼까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볼까요? 건축 시공업을 추가하면 유리합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사실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매매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임대를 줬고, 그 부득이한 기간이 끝나서 매매를 했느냐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역으로 상대방이 납득이 가기 편하게끔 자료를 준비해 줘야 돼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하면 돼요. 누가 봐도 애매하게 자료를 준비하면은 상대방도 힘들고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조세 불복을 할 때 뭐 층이 다르고 뭐 햇빛 조향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등등에 의해서 이 매매 사례는 우리의 사례로 보기가 어렵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긴 사례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에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회계. 안새 the best answer.